지적 공부 제2장 해가지고 지적 공부가 나오는데 2장 굉장히 중요한 단어. 그러니까 지적법은 어느 한 단어는 안 중요한 단원이 없어요. 사실은 다 중요합니다. 그래봤자 다음 주면 끝나거든요. 이렇게 천천히 다음 주에 끝나잖아. 여기 12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면접 설명해 드렸죠? 다 설명해 드린 거예요. 다 설명해 드린 거예요. 집원 설명해 드렸죠? 다 설명해 드린 거예요. 다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 학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적 공부 쪽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시험에 나오는 것이 바로 뭐다? 등록사항이더라. 역시 이번에도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이 한 문제 나오고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등록사항을 물어보는 게 2개가 나온 거예요. 12개 중에. 12문제 중에 2문제면 20%입니다. 20%예요. 20%. 그러면 자, 지적 공부에는 크게 이제 뭐가 있어요? 그냥 지적 공부라는 것이 있고 이 지적 공부를 전산 처리해 놓은 거. 전산으로 등록해 놓은 거. 이것을 우리가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도 지적 공부단이다. 지적 공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보 처리 시스템.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도 우리는 지적 공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험 어디서 나오냐면 이쪽에서만 나와요. 이쪽은 거의 나올 게 없고요. 이쪽은 보관만 어디에다 할 것이냐, 복제 어떻게 할 것이냐 2가지만 나오고 모든 시험 문제 어느 쪽에서? 이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지적 공부는 크게 몇 가지로 구분이 돼요? 제가 3개로 나눠진다 그랬죠. 대장과 도면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죠? 지적 공부에는 대장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도면이라는 것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나누어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도면에는 뭐가 있어요? 지적도가 있고 임야도가 있잖아요. 도면에는 지적도가 있고 무엇이 있다? 임야도가 있더라 이겁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지적 공부는. 그 다음에 대장에는 몇 가지가 있다? 여기서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야?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다음 공유지 연명부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이냐면 대지권 등록부가 있더라 이겁니다.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이 중에서 가장 늦게 도입된 지적 공부가 뭘까요? 대지권 등록부하고 공유지 연명부 2000년도 들어와서 가장 처음에 등록된 처음에 지적 공부로 인정된 것이 토지대장 지적도, 그 다음에 임야대장 임야도,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1975년, 그 다음에 2000년도 들어와서 뭐로 바뀌었다? 공유전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 그러니까 대지권 등록부하고 공유전명부 기존에 있었는데 얘네들은 토지대장의 어떤 보조적인 역할만 했다가 2000년도 들어와서 지적 공부로서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재 공부에 의해 보면 중간에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하여 보조기억장치 이렇게 막 써 있잖아요. 그렇게 시험에 안 나와. 그거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지적 공부란 어디를 보는 게 낫냐면 128페이지. 128페이지를 보시면 맨 위에 지적 공부라고 써 있죠. 그 3줄 써 있죠. 그게 법에서 정한 지적 공부의 정의야.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자기 디스크, 자기 테이프,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자기 디스크, 자기 테이프에다 저장을 해요.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옛날 법이야, 옛날 법의 내용. 그러니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지적 공부는 128페이지 상단에 3줄만 기억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3줄에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 지적 공부란 요거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데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하겠다? 조사 또는 측량해서 등록하는 게 바로 뭐다? 지적 공부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부는 조문에 있는 대로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법에 있는 내용대로만. 그러면 자,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몇 개? 크게 3개. 첫 번째. 첫 번째 토지의 표시사항. 두 번째 소유자에 관한 사항. 세 번째 기타. 제가 그렇게 설명해 드렸잖아. 토지의 표시라면 뭐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이렇게 6개만을 무엇이라 한다? 우리는 토지의 표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은 앞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소재, 지번. 소재와 지번은 제가 어떻게 설명해 드렸어요?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이 돼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지번할 때도. 만약에 지번이 빠져 있으면, 지번이라고 하는 것은 필지에 부여하는 번호인데 지번이 빠져 있으면 이 필지가 대한민국 어딘지를 알 수가 없잖아. 소재가 빠지면 당연히 모르는 거고. 맞아요? 지목은 목장, 목장 갈 일 있어요 지금? 목도장 이렇게 기억하시라 했잖아. 목도장. 그 도는 뭐예요? 도면. 장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지목을 어디에 등록을 했을 때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 등록됐을 때는요. 코드 번호와 함께 뭐를 쓴다? 코드 번호와 함께 정식 명칭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하천이면 코드 번호가 하천은 17번이야.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써요? 이렇게 하천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근데 도면에서는 코드로 쓰지 않고 뭐로 쓴다 그랬어요? 부호로 쓰더라 이겁니다. 부호로 표기하는데 두 문자로 몇 개? 두 문자 표기 몇 개? 24개. 차 문자 표기 몇 개? 4개. 그 4개가 뭐예요? 그치, 차장천은. 저절로 외워지는 거 이런 것들은 공부하다 보면 관심이 있으면 외워지는 거고 관심이 없으면 못 외워지는 거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올해 떨어지면 내년에 보지. 내년에 또 봐야 돼. 그런 마음 갖고 공부하시면 내년에 또 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올해 붙어야 돼. 절실해야만 합격합니다. 절실하지 않으면 사람이 공부 안 하게 되게끔 되어 있거든. 차장 나는 이거 아니면 죽는다라고 공부하시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근데 없어도 돼. 그럼 내년 또 봐야 돼. 계속 그런 마음 갖고 계시면 3년, 4년, 5년 공부하셔야 돼. 차장천은 차는 뭐예요?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얘네들은 두 문자를 쓰지 않고 차 문자를 쓰는데 아직 우리가 지목을 28개에 대한 지목을 다 설명 안 해드렸지만 차장천은 지금 두 번째 나오는 거잖아. 대충 이해 가시죠? 이렇게. 면적은 장에만. 그 장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면적 바뀔 수 있어요? 면적 언제 바뀔 수 있어요? 언제 바뀌어 면적은? 합병할 때 바뀔 수 있겠죠? 분할할 때도 바뀔 수 있겠죠? 지목 바뀌어 안 바뀌어? 지목도? 바뀔 수 있잖아. 그러면 지목과 면적이 바뀌면 그러한 그 바뀌는 뭐가 있어요? 사유가 있겠죠. 사유. 이동, 이걸 토지 이동 사유라 그래. 그러면 다음 중 토지의 이동 사유가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뭐예요? 아니, 이동 사유가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토지대장이죠? 임야대장이죠? 올해 시험 문제 정답. 올해 시험 문제 정답. 다음 중 토지의 이동 사유가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정답 토지대장. 올해 나왔던 문제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올해 시험에 나왔으니까 설명해 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작년 11월 달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똑같이 써있지, 이 자리에. 똑같이. 올해 시험에 나왔던 문제. 그냥 거저 주는 거 맞추라고. 등록사항 공부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 내용. 경기 어디에만? 생각하고 대답하시라고. 생각하고. 경기 어디에만? 생각하고 대답하시라고요. 경기 어디에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무조건 속게 돼 있어. 여기에 등록되는 게 아니라니까. 경기 어디에만? 도면에만. 이렇게 도면에만. 왜? 토상 경계니까. 좌표는 여기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요. 공인중개사 등록사항 문제 풀면 80% 맞춰요. 지금까지 26회까지 나왔잖아. 그 26문제 나왔다 치면 20문제 맞출 수 있어요. 그 정도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럼 이미 앞에서 하고 왔잖아. 여기까지 지금. 하고 왔잖아. 이런 거 전부 다 할 때. 복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게 안 되면 여기서 또 안 돼. 차장천원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두문자 차문자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가 토지 표시죠. 목도장 한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설명 안 했나 모르겠네. 목도장, 축도장이야. 그 축은 뭘까요? 축척이야. 그러니까 지목이 등록되면 뭐도 등록된다? 축척도 등록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목이 등록되면 이거 목도장, 목도장, 이거 목도장. 요즘에 목도장 쓰지 않지만 잘 사인으로 하니까 목도장, 축도장. 대충 이해 가시겠죠? 말씀드렸지만 이해 안 돼도 몽땅, 목도장, 면장, 경계는 도면에만, 좌표는 경계장 좌표등록부에만 잘 때 한 번씩 하고 주무시란 말이에요. 할 때. 잘 때. 잘 때 그냥 자요? 공부한 거 생각하고 자요? 그거 안 돼. 오늘 공부한 거 잘 때, 주무실 때 침대 딱 누우면 내가 오늘 뭘 공부했는지 머릿속에다가 그림 그려가면서 확인하고 그냥 주무시란 말이에요. 그럼 잠도 잘 와. 네? 저는 예전에 공부할 때 정말 그렇게 공부했어요. 예전에 공부할 때 30대 제가 초반에 32살에 제가 그 기술사 자격증을 땄거든요. 기술사 뭔지 아시죠? 기술사를 제가 32살에 땄어요. 기술사 자격증을. 그때 저는 공부 그렇게 했습니다. 진짜 그때 저는. 아침에 나가서 공부해서 집에 들어오면 9시에 들어와서 밥 먹고 잘 때 오늘 내가 공부한 거를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그리고 잠들었단 말이에요. 무슨 기술사인 줄 아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사가 측량 및 지형 공간 정보 기술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최연소로 땄어요. 그때 당시에는 32살에. 대부분 기술사 자격증 취득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많이 젊어졌는데 그때는 40대에서 50대. 예전에 제가 태어나기 전 한 7, 80년도에는 기술사를 따잖아요. 대통령이 줬어요. 대통령이 이렇게 자격증 줬다고. 그 정도의 자격증이에요. 옛날에는 대통령이 주는 거예요. 자격증을. 와가지고 대통령 앞에서 딱 받는 자격증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우편으로 보내줘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등록이 돼요? 소유자가 등록이 돼요. 소유자 어디에 등록이 된다? 소유자 어디에 등록이 된다? 저 알려드렸잖아요. 소대장이라고. 소대장. 그럼 대장은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야.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등록부 이런 식으로. 이해 가시겠죠? 그럼 여기서 딱 봤을 때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거. 그럼 답은 경계 아니면 좌표예요. 여기는 비어있잖아. 이걸 딱 찾는 거야, 답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경계 좌표를 찾는 거예요. 그게 답일 수밖에 없어, 사실은. 그 다음에 기타적인 내용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등급이 있고 지가가 있다고 그랬죠. 개별 공시지가하고 지가하고 토지의 등급이라는 것이 있고요. 개별 공시지가라는 것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지적 공부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토지의 등급이라든지 개별 공시지가는 어디에 등록이 될까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만 등록이 되는 거야. 그 얘네들은 공유전명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어떤 한 필지를 2명 이상이 공유하고 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만 나타내 주면 돼. 다른 역할 필요 없어요. 그 지목 궁금하잖아. 근데 공유전명부의 지목 공유전명부의 지목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지금 공유전명부에 뭐가 등록되는지 모르잖아. 근데 목도장 하면 안 들어가는구나 알 수 있잖아. 맞아요? 면적 들어가요? 공유전명부에? 안 들어가요. 생각해봐. 면장 안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대지권등록부에 지목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여기에 뭐가 등록되는지는 몰라도 면장인에 목도장인에 안 들어가는구나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도 답은 다 풀린다 이거예요. 답을 문제 푸실 때 이해가시죠? 자, 사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죠. 필지는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가 있어요.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 번호가 있더라 이겁니다. 고유 번호가 있는데 이건 19자리로 등록을 해요. 고유 번호는 몇 자리 등록을 한다? 19자리로 등록이 되는데 그림에는 안 들어가요. 그림에는 안 들어가더라. 그림에는. 그 지적 공부 중에 그림이 어떤 거예요? 도면이죠? 여기 안 들어간다 이거. 나머지 동그라미 칠 필요 있어 없어? 없다 이거죠. 여기다 제가 5 xxx xxxxxxx 뭐 이거 치잖아요. 그거 다 외운다고 사람들. 굳이 필요한 것만 제가 동그라미 친 거예요. x를 친 거고. 맞죠? 여기까지만 알면 이제 90% 맞추는 거야. 등록사항 문제를. 등록사항 문제를. 그러니까 출제하시는 분들도 고민스러운 거예요. 뭘 내야 될지 모르는 거지. 다 나왔으니까. 그렇게. 이해 가세요? 오른쪽 그러면 우리 교재에 보시면 142페이지에 필요적 등록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보면 의 있죠? 그냥 읽어보세요. 그냥 그건 시험 나오지도 않아. 토지대장은 뭐냐면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통치하면서 1910년도에 토지 조사 사업을 했을 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뭐다? 토지대장이야. 근데 그때 당시 누락된 토지가 있어요. 이거 설명해 드렸죠? 누락된 토지를 1918년도에 임야조사 사업을 해가지고 임야대장하고 임야대 등록을 한 거예요. 그게 개념이야. 그러니까 토지대장에 경계 있어 없어요? 있어요. 대장에 어떻게 경계가 있어? 궁금하죠? 어디 가서 보면 돼요? 여기 가서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는 한 몸이야. 임야대장에 경계 없죠? 궁금하면 여기 가서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는 한 몸. 임야대장하고 임야도도 한 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충 이해 가시죠? 고유번호 어디에 들어가지 않는다? 도면이요. 그림에 안 들어가더라. 그림이라고 하면 뭐다? 지적도 임야도더라 이렇게. 그 필요득결 사항이 쭉 써 있잖아. 몇 가지가 써 있어요? 13가지가 써 있죠? 네. 여기 13가지 다 써져 있는 거 이 안에 지금 이거 아닌 것 같지만 다 써져 있는 거 이 안에 지금. 요 안에 다 있는 거라고 13개가. 소재, 지번, 지목, 축척, 면적, 사유, 경계, 소유자, 고유번호, 도면번호도 들어가요. 도면번호, 등급, 직가 다 써 있는 거잖아요. 거기 지금. 맞죠? 자, 다시 고유번호 전체 몇 자리로? 고유번호는 19자리인데 고유번호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세 개를 나타내. 우편번호 몇 자리예요? 5자리로 바뀌었어요. 6자리에서. 언제 바뀌었는데 바뀌었습니다. 우편번호를 보면 지역 알 수 있어요? 코드화돼서 알 수 있잖아. 주민등록번호도 코드화되어 있는 거잖아. 생년월일하고 뒤에 출생지 같은 게 코드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고유번호도 코드화되어 있는데 3가지를 나타내 주는 거. 행정구역을 나타내 줘요. 19개 중에 몇 자리를 가지고? 10자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장을 구분해 줍니다. 대장을 구분해 주고 세 번째로는 무엇을 나타내 준다? 지번을 알려줘요. 근데 대장을 구분하는 코드는 한 자리로 알려줘요. 오른쪽 페이지 상단 보시면 돼요. 지번은 몇 자리로 알려준다? 8자리로. 그러니까 11, 19 이렇게 되는 거예요. 19. 얘는 둘, 셋셋둘입니다. 둘, 셋셋둘. 안 외우셔도 돼요. 왜 안 외우셔도 되냐면 글자 수만큼 자릿수 가져간다 생각하시면 돼. 도, 시, 군, 구, 읍면,동, 나머지 리. 이해가세요? 네.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나머지 리. 글자 수만큼 가져가는 거잖아. 시도. 이거를 둘, 셋, 그럼 맞아 틀려? 틀린 거죠. 둘, 셋, 둘이라니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이렇게. 자, 대장을 구분하는 코드는 1번이 있고 2번이 있어요. 우리 교재 수정할 게 있어요. 대장 구분 코드에 3번 있죠? 네. 3번 삭제. 3번 삭제. 경계천 좌표등록부 토지대장 지적도 삭제.
시험에 안 나와요? 2015년도에 삭제됐습니다. 14년도에 삭제된 거 벌써 2년 됐어요. 안 나오니까 보지 마시고 이름 뭐다? 이름 뭐다? 토지대장. 토지대장이. 토지대장 지적도 아니에요. 이름 뭐다? 토지대장. 토지대장이야. 이름 뭐다? 토지대장이에요. 대장 구분 코드라니까. 그럼 이름 뭐예요? 임야대장이야. 임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 뭐를 나타낸다? 토지대장. 이는 임야대장이야. 그 집어는 몇 자리로 나와요? 8자리죠. 집어는 본번과 뭐로 구성한다?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는 거죠. 본번 몇 자리? 4자리. 부번 몇 자리? 4자리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유번호가 하고자 하는 역할은 몇 가지만 알려준다는 고유번호가 3개를 알려준다는 3개. 그 중에 뭐다? 행정구역과 대장과 지번을 나타내. 그럼 시험에 어떻게 고유번호가 지금까지 단독적으로 한 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고유번호는 총 19자리로 구성하며 행정구역과 대장과 지목을 코드화하여 그렇게 한 번 딱 나왔어요. 번이야, 번. 고유번호 어디에 들어가지 않는다? 고유번호 어디에 등록되지 않는다? 그림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림에. 그러니까 고유번호 딱 2개 나와요. 등록되지 않는 게 어떤 지적 공부냐. 그 다음에 고유번호가 하고자 하는 역할 3가지. 이런 거 안 나와. 시험 나오지도 않았어. 아직까지는. 10자리, 1자리, 8자리. 됐죠? 면접 갈 수 있어요? 고유번호로? 모르죠? 지목도 모르죠? 소유자도 모르죠? 왜? 얘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3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요. 3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3 삭제됐어. 2014년도에. 3이. 그리고 토지대장하고 왜 여기 플러스 지적도로 해놓은지 아세요? 얘랑은 뗄래야 뗄 수 없으니까 일체성 해가지고 플러스 지적도가 되는 것이고 플러스 임야도가 되는 것이지 1이 토지대장 지적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1은 뭐를 의미하는 것이다? 토지대장만 의미하는 거예요. 2는 뭐를 의미하고? 임야대장을 의미하는 거고. 됐죠? 절대 이게 토지대장 플러스 지적도를 외우시면 안 돼. 일체성, 공부의 일체성 해가지고 토지대장 지적도가 한 몸이고 임야대장하고 임야도가 한 몸이지만 1은 뭐다? 토지대장. 2는 임야대장. 도면은요 코드화되어 있지 않아요. 도면 구분하는 거는. 수정하셔야 돼요. 살짝. 큰 의미는 없긴 하지만 수정을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도면번호라는 게 있어. 도면번호. 토지대장에 경계가 등록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토지대장에 경계 등록되지 않죠? 네. 궁금하잖아. 그럼 지적도 찾아봐야죠.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거야. 도면번호 써놓으면 그 도면번호 찾으면 그 필지가 그 도면에 쏙 등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등록이 돼. 당연히 도면에도 등록이 되고 지적도 임야에도 등록이 돼요. 경계처 잡병도 등록이 되는데 공유전명부라든지 어디에는 대지권 등록부에는 등록이 안 돼요. 공유전명부라든지 대지권 등록부에는 등록이 안 되더라 이겁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95%를 맞추는 거야. 여기까지 하면 95%를 맞추는 거야. 지금까지 역대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를. 많이 나올 때는 2문제 나와요. 3문제도 나온 적 있어, 이 안에서. 요거 물어보는 것도 있었죠. 등록사항만 2문제도 나왔죠. 여기에 토지대장 조제 없어요. 그냥 여기 보세요.
아무 쓸모없는 비구. 뭐 비구가 뭐 필요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장번호가 있어요. 장번호. 우리가 초본을 떼면 주민등록 초본 떼면 한 장인 경우도 있지만 여러 장인 경우도 있죠. 여러 장이라는 소리는 그만큼 내가 이사를 많이 갔다 온 거잖아. 마찬가지로 토지가 이동이 많이 발생하면 토지들이 한 장으로 모자르겠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죠. 장번호의 개념이에요. 장번호가 첫 페이지가 만약에 3-1이더라. 그러면 토지장이 총 몇 페이지라는 소리예요? 3페이지라는 소리야. 그러면 등본 교부할 때 200원이 추가돼요. 원래 500원이거든요. 500원인데 한 장 초과 시마다 100원씩 가산하도록 돼 있어. 200원을 더 초과하는 거야. 시험 한번 나왔습니다. 100원 가산한다. 정말이에요. 100원 가산한다. 나중에 지금 안 해도 돼. 나중에 해도 돼.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것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은 총 몇 가지가 크게 3가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와 기타가 있더라 이겁니다. 이쪽에다가는 토지 표시를 쓰는 거예요. 이쪽에다가는 뭐를 쓸까? 소유자를 쓰는 거예요. 이쪽에다가는 뭐를 써요? 기타를 쓰는 거예요. 토지 표시라 하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들어가면 안 되지. 좌표 들어가면 안 되고. 지목과 면적이 들어가면 뭐도 들어간다? 사유도 들어가. 올해 시험 문제. 올해 시험 문제. 지목은 이렇게 들어가요. 17번하고 어떻게? 하천 이렇게 들어간다고. 면적 뭐 100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사유 뭐 신기등록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에다는 뭐를 집어넣어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는 거예요. 이쪽에다가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라 하면 소유자의 무엇? 성명하고 주소하고 또 뭐가 들어가요? 주민등록번호 들어가죠. 법인의 경우는 명칭과 소재지와 등록번호가 들어가겠죠. 명칭, 소재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소유자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지. 지목도 바뀌는 것처럼 소유자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잖아. 그러면 소유자가 변동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변동 원인이 있겠죠. 또 변동 일자도 있지 않겠냐 이거죠. 저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라면 얘네들을 다 총칭하는 거야. 성명, 주소, 주민번호, 변동 원인, 변동 일자까지 다 포함해서. 대충 이해가시죠? 여기다 뭐를 쓴다? 기타를 쓰는 거야. 기타라고 뭐다? 등급하고 뭐를 쓰면 돼요? 개별 공시지가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알면 저기 채워넣을 수 있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려봐야 된다. 지금 한가할 때. 한가할 때. 지금 안 그려보면 나중에 못 그려봐요. 제가 이거를 5월 달까지 그려보라고 할 거라고 분명히. 만약에 이쪽에 있는 거를 채울 수 있으면 안 그려봐도 돼요. 뭐 그려봐. 다 채울 수 있는데. 채우기 위해서 한번 그려보라 이거예요. 채우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교재에 있는 대로 공부하시면 13개 어떻게 배울 거야? 외울 수 있어요? 13개 외울 수 있어요? 못 외워요 여러분들. 이렇게는 쓸 수 있잖아. 이렇게도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해야지.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라도. 근데 원칙은 얘가 먼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어떻게 문제를 변형해도 틀리지 않는다라는 거야. 어떻게 해도. 물론 60점만 맞으면 되는데 딱 60점 맞고 합격하면 불안하잖아. 합격자 발표할 때까지. 65에서 70은 맞아야죠. 요게 토지대장, 임야대장이에요. 하나도 안, 지적법은 정말 쉬운 거예요. 지적법은 정말 쉬운 단원이야. 지적법.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공부할 만큼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이거지. 다음 주에 끝나는데? 좀만 연습하면 되겠죠? 아유, 충분히 돼. 민법 10시간 공부할 때 지적법 1시간 공부하면 12개 다 맞아. 지적법 12문제야. 제가 공무원 수업도 하거든, 노량진에서. 노량진에서 공무원 수업도 하는데 공인중개사 12문제 던져주잖아 학생들한테. 거짓말 같지만 2분 안에 풀어요. 던져주면 어떻게 치냐면 이게 속도야. 이게 속도. 올해 공인중개사 문제라면 딱 내려놓습니다. 12문제 푸는 속도예요. 거짓말 같죠? 정말이에요. 1분도 안 걸려 12문제 푸는데. 그 정도로 빨리 풀어요. 왜? 조문에 있는 것만 나오니까. 그 길지도 않고 지문도. 길지도 않고. 진짜 빨리 풀면 학생들 2분 안에 풀어요. 마킹 한 1분 걸리고. 딱 내려놔. 근데 다 맞아. 문제는.
문제는 다 맞는 거야. 다 맞아. 그럼 속으로 아유 어떻게 12문제를 2분 안에 20문제도 5분 안에 풀어요. 20문제도 5분. 여러분들 지저법 20문제 주잖아요. 진짜 5분에서 10분 사이에 풀어갖고 내려오는 사람들 많아. 8, 9월달 되면은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궁금하시면 나중에 노량진 한번 와보세요. 학생들 문제 푸는 속도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모의고사 우리 모의고사 수업을 하면 어떻게 설명 다 해주잖아요. 20문제 모의고사 설명하면은 5분 걸려요. 5분. 1번에 3 됐지? 이거잖아.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2번에 5 이게 틀렸잖아.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 걔네들은 다 준비가 된 거지 이제. 설명을 해도 좋긴 하지만 걔네들한테 의미 없는 설명이에요. 똑같은 설명 또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공유지부와 연명부. 자, 공유전명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필지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필지가 있으면 이 필지를 몇 명 이상이 2명 이상이 무엇하고 있을 때 공유를 하고 있을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뭐만 지분만 나타내주면 공유전명부 역할로서 끝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는데 이 공유전명부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의 보조적인 역할을 해왔다가 마지막에 2000년도 들어오면서 지적공부로서 편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굳이 중복해서 공유전명부에 등록할 이유가 없겠죠. 얘는 이 필지, 요 필지니까 소재지번 들어가야지. 대한민국 어느 필지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공유자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소유자 들어가야죠. 그리고 뭐가 들어가야 돼요? 기타가 들어가야지. 지분이 들어가줘야지. 그래서 공유전명부는 얘가 안 들어가요. 얘가 안 들어간다고. 얘가 안 들어가요. 여기에 뭐만 넣어주면 돼? 이게 공유전명부. 이게 공유전명부.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가 하나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지분이 하나 들어가는 거야. 특이하게. 이게 공유전명부다 이거. 그래서 아까 제가 토지대 한번 그려보라 그랬죠. 요 놈을 한번 싹 지우면 공유전명부로 바뀌어요. 공유전명부로. 그래서 오늘 다른 거 다 면적 다 할 필요 없어. 집에 가서 토지대 한 번씩 그려보면 돼요. 그려봐야 돼요. 손으로. 책에 있는 거 책에는 없지만 근데 만약에 손으로 그리기 싫으면 한글 띄워 표 만들어서 그려보세요. 그러면 표도 합쳐야 될 것이고 워드도 쳐야 돼. 그러다 보면 외워진다고 또. 그러다 보면 더 이상 문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유전명부 시험에 뭐만 나와요? 등록사항이냐 아니냐만 물어보는 거야. 등록사항이냐 아니냐. 설마 한 필지를 2명 이상이 공유하고 있을 때 작성하는 지적공부는 대박이지 나오면. 누가 틀리겠어. 그죠? 그런 거는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바라지 않는 게 나아요. 어차피 나오면 좋긴 하지만. 요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대지권 등록부가 있어요. 대지권 등록부.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에서도 나오고요. 등기에서도 나오고 중개사법에서도 다 나옵니다. 대지권. 아파트 사시는 분, 우리 앞에 계신 분, 아파트 사세요? 아파트? 자, 좀만 기다리세요. 우리나라는 자, 토지와 건물을 하나예요? 별개로 봐요? 별개로 보죠? 토지 소유자 따로, 건물 소유자 따로잖아.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취급해버리면 복잡하니까 묶어버려. 이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무엇한다? 묶어버려요. 분리처분할 수 없게끔 묶어. 그걸 대지권이라고 표현을 해요. 대지권. 자, 여기 뭐가 써 있어요? 앞에 계신 아파트 하신다는 분 여기 뭐 써 있어? 아파트. 명칭 써 있잖아. 무슨 아파트. 건물에 뭐가 써 있어요? 건물에 명칭이 써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저분이 사시는 분이 여기란 말이야. 전유 부분이라 그래.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무엇이란다? 전유. 여기 A가 소유할 수 있어요? 여기 B가 소유할 수 있어요? C가 소유할 수 있어요? 구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이렇게 구분 소유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얘를 무엇이란다? 전유 부분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얘가 A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지 않겠냐 이거죠. 이걸 대지 사용권이라고 그래요. 어? 이 A가 이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무엇이란다? 대지 사용권인데 그 대지 사용권은 소유권이 있고 지상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임차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 대지 사용권을 전유 부분하고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대지 사용권을 무엇이란다? 대지권. 그러면 이 대지권은 비율로서 가지고 있어요.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도록 일반적으로. 전유 부분의 면적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대지권에 뭐가 들어가요? 비율이 들어가. 그럼 결과적으로 대지권 등록부에는 얘네들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보다 대지권 등록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우리가 무슨 아파트지? 내가 몇 호에 살지? 내가 얼마만큼 비율 가지고 있지? 그거 생각하시면 돼. 그럼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제가 아파트 사시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싹 지운 다음에 여기다가 건물에 뭐를 써요? 여기다 건물에 명칭을 써. 또 뭐를 써요? 전유 부분의 표시를 쓰고 여기에 무엇을 쓰자? 대지권의 비율을 쓰면 이게 바로 뭐다? 대지권 등록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지권 등록부예요. 여기다가 그냥 간단하게 쓰면 명칭을 쓰고 또 뭐를 써요? 대지권에 뭐를 써? 비율을 쓰고 전유 부분의 표시를 쓰면 이게 바로 대지권 등록부다. 그럼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하면 답이 뭘까요? 경계좌표야. 면적도 답이고 지목도 답이고 목도장, 면장. 당연히 안 들어가야지. 경계는 어디에만? 도면에만.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소유자 들어가야 대지권 등록부에 소대장이잖아. 소대장이잖아. 들어가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토지들을 한번 딱 그려놓은 다음에 한번 싹 지우면 뭐로 바뀌어요? 공유전면부로 바뀌잖아. 거기다가 오른쪽을 싹 지우면 뭐로 바뀌어? 대지권 등록부로 바뀌는 거야. 책에 있는 순서대로 열 몇 개 써져 있는 걸 여러분들 못 외우신단 말이에요. 쉽게 알려드리는 거야. 공부 이렇게 하시라고. 우리 교재에 보면 대지권 등록부에 10개가 들어가요. 10개 한번 써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장번호, 아홉, 또 뭐가 들어가요? 열, 이렇게 열 이렇게 들어가잖아. 맞아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근데 못 외우잖아. 이 순서대로 이렇게 어떻게 외우겠냐고. 하나하나씩. 또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이 아니라 도면은 좀 이따 보도록 하고 146페이지. 146페이지로 오시면 뭐가 나와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내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은요. 1월 달에도 이렇게 설명할 것이고 3월 달에도 이렇게 설명하고 5월 달에도 7월 달에도 특강할 때도 지겹다니까요. 솔직히 정말이에요. 그런데도 모르니까 답답할 수도 있지. 물론 이제 민법 개론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거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긴 한데
너무 민계공에 치우치다 보면 나중에 2차 포기합니다. 정말이에요. 민계공에 치우치다 보면 5월달, 6월달에 민법, 개론, 공법도 안 되죠.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도 없죠. 6월달 되면 2차 포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내후년에 또 봐야 돼, 공부를. 그러니까 좀 적절하게 배부해서 보시란 말이에요. 공부하실 때. 어느 한 과목만 하지 마시고. 물론 민법이 되면 다른 과목에 영향을 줘요. 개론을 공부하면 다른 게 영향을 주지 않아. 거의 없어, 영향이. 근데 민법을 공부하면 이쪽 저쪽 과목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하여튼 뭐 공부는 알아서 하세요. 제가 뭐 이래라저래 할 수는 없잖아. 이게 경계점이죠. 이게 경계점 맞아요? 네.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이라고 그랬잖아. 경계점을 뭐로 등록할 수 있어요? X, Y로 등록할 수 있죠. 그럴 때 작성하는 지적공부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경계점에 뭐만 등록하면 된다? 좌표만. 경계점에 좌표만 등록하는 게 자기 목적이에요? 이거 필요 있어 없어 소유자? 없어요. 얘네들도 필요 없네 그렇게. 뭐하러 들어가 여기에? 대충 이해 가세요? 네. 그러면 좌표는 들어가 안 들어가? 좌표는 들어가요. 들어가야죠. X하고 뭐가? Y가 등록이 돼야지 당연히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그럼 이렇게 XY가 등록이 돼요. 그럼 여기서 제가 4개를 써놨죠. 경계점이 몇 개라는 소리야? 4개의 XY를 써놨죠. 근데 이렇게 4개의 좌표를 쓰면 이 4점이 필지의 어느 점인지 정확히 알 수 없잖아. 그래서 필지의 형상을 대략적으로 그려줘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리고 이게 필지 형상 이렇게 생겼다 이거야. 내 경계점에 대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왼쪽 상단이 어디? 여기죠? 여기가 1번이에요. 법에 그렇게 써있어요. 얘가 1번이다. 1번이고 오른쪽으로 번호를 부여한 오른쪽으로 이렇게. 1, 2, 3, 4. 얘를 부호도라고 그래요. 얘를 부호도다 이렇게 부호도. 그럼 1, 2, 3, 4를 뭐라 그래요? 얘를 부호라 그래. 부호. 1, 2, 3, 4를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부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은 들어보세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은 모든 것을 좌표로 갖고 해결을 해요. 경계도 좌표로 결정하고 복원도 좌표로 가져가고 면적도 좌표를 가지고요. 특별하게 도면이 필요가 없어요. 도면이 필요 없다고. 좌표면 다 해결돼요. 도면이 필요 없고 좌표면 다 해결이 돼. 그런데 여기 X 막 그림 그려져 있고 좌표값 써 있으면 일반인들을 이해할 수 있어 없어? 일반인들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의 뭐를 비치한다? 도면을 비치하는 거야. 아까 500짜리, 1000짜리 이런 식으로. 이해 가세요? 도면을 비치하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도면이 필요 원래 없지만 도면을 작성해서 비치하는 이유는 뭐다?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해를 돕고자. 그럼 거기에 그래서 뭐가 들어가 여기에? 도면 번호가 들어가 주는 거예요. 왜? 거기 가서 보라 이거지. 이해 가세요? 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여기에 뭐만 써주면 돼요? 부호도하고 무엇? 부호만 써주면 되지. 도면 번호라도 써줬으니까.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도면 번호의 개념은 뭐다? 아,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일반인들의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의 도면을 비치하는구나. 그래서 뭐가 들어간다? 등록사항에 도면 번호가 들어가더라. 이렇게.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1975년도에 수치 지적부라는 것으로 도입이 돼요. 그래서 몰라도 돼요. 수치 지적부는 왜 수치 지적부로 도입이 됐다가 2001년도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명칭이 바뀝니다. 그럼 시험에 수치 지적부로 나올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나올까요? 당연히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나오더라 이거.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요거. 그러면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아무데나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두 가지 보시면 돼요. 앞전에 면적할 때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무슨 측량한다? 지적 확정 측량하죠. 지적 확정 측량을 하게 되면 경계점을 반드시 뭐로 등록을 한다? 좌표로 등록을 해요. 그럴 때 뭐를 비치해야 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적 변경을 실시를 해가지고요. 축적 변경을 실시를 해가지고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면 뭐를 비치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해서 비치하는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경계점을 무엇으로 등록했을 때 좌표로 등록했을 때 작성하는 지적 공부가 바로 뭐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다 이겁니다. 그럼 좌표 들어가요? 네. 들어가야지 당연히. 면적? 면장이면 안 들어가는 거잖아. 지목? 목? 도장하면 안 들어가는 거잖아. 됐죠? 자, 제가 토지대장을 하나 그려놓으면서 어디까지 왔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까지 왔죠. 그러면서 저기 또 몇 개 써줬죠. 저기 있는 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원하지는 않아 저걸 쓰라는 거는 안 되지 지금은. 저기를 쓸 수 있으면 안 그려봐도 돼요. 근데 저기를 채우고자 그려봐야 채워지는 거죠. 그려보셔야 여기가 채워지는 거예요. 저거 채울 수 있으면 안 그려봐도 돼요. 채우기 전에 한번 그려보시라 이거죠. 올해 시험 문제. 아까 사유 들어가는 거. 사유 들어가는 거. 올해 시험 문제라니까요. 2015년 26회 공인중개사 지적법 문제. 다음 중 토지의 이동 사유가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토지대장이더라 이거. 올해 문제. 올해 문제. 근데 뭐만 남았어요 그러면? 얘만 남았잖아. 지적도임에도만. 자, 다시 여기 그림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잘 봐요. 여기. 지웠어 안 지웠어? 다 등록되니까. 소지지번 다 등록되죠? 고유번 어디 안 들어가요? 그림이 안 들어가죠. 이거 그림이요? 표예요? 표잖아. 여기 있는 거야 얘는. 그 좌측을 한 번도 안 지운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러면서 불필요한 거 지우고 또 써놓고 또 지우고 써놓고 하다 보면 저기다 채워지는 거예요. 어려우신 분들은 아직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몽땅, 목도장, 축도장, 면장, 경계는 도면에만,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소유자는 대장에, 고유번호 그림이 안 들어간다. 이렇게 계속 잘 때 이렇게 한 번씩만 하고 가면 이게 외워지지 저절로. 맞죠? 최소한 2문제 나옵니다. 이 안에서. 12개 중에 2개가 나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 때 이미 앞에서 하고 왔어. 사실은. 지목할 때, 면적할 때, 경계할 때 다 하고 넘어왔던 내용들이니까 한 번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습만 하시라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복습만 하시라는 거예요. 용어할 때 설명해드렸죠. 면장 이런 거, 복도장 이런 것들도. 용어할 때 했었죠. 각각 지번, 지목, 면적, 경계할 때 해드렸죠. 오늘 또 했잖아. 오늘 3주차죠.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매번. 그러니까 11월 달에 이것만 잘 해놔도 이 지적법 12개 다 맞는 거 사실은. 잠깐 쉬었다가 지적도 임야도를 봅니다. 잠깐 쉬었다 합니다. 지우지 마세요.